이번 주 3개의 태풍이 동시 발달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며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화두가 된 지금, 법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톨릭교회는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며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정생명환경부를 신설하며 실천에 나선 춘천교구를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6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순교 177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를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폭염과 폭우를 반복했던 올여름 기후, 올여름 풍경은 위기를 실감하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행동 역시 더욱더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후정의 활동가들의 활동 과정은 종종 위법이라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 법체계 역시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지구 법학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구 법학자이신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요셉다미안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14일이었습니다. 네. 대법원 앞에서 기후정의 행동에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활동가들과 함께 형사재판 읽기 모임을 하셨다고요. 네. 이 당시 형사재판 읽기 모임 어떤 취지에서 진행이 된 겁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행동을 단순하게 이제 재판으로 바라보지 말고 전체 기후 저항 행동이라고 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좀 이 재판도 그 일환으로 전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앞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이게 영상이라든지 글로 기록을 남기고 또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또 시민들에게 확산하고 해서 좀 여론을 인식 제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진 행위죠. 그래서 좀 더 재판부가 이 사건을 좀 더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이런 행위가 과연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고려해서 그걸 재판에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의도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기후 행동 중에 일환으로서 첫 번째로 진행을 했고, 이 재판을 내리는, 판단을 내리는 법관들도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대법원에 낸 의견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 의견서에는 인간 중심의 법체계가 아니라 지구 중심의 법체계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겼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의견서 서두에 그 산림학자의 좀 주장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 주장에 따르면 이제 산림 벌채 행위를 이제 국제 형사범죄로 이제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제 형사범죄라고 하면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도덕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처벌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산림 벌채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그런 행위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자라고 했던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고요. 네. 그러면 그런 행위를 처벌하자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근거로 처벌을 하자라고 할 거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어떤 허가 체계를 통해서 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행위인데 그걸 처벌하자라고 했을 땐 또 다른 논리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제 지구 법학이라고 하는 어떤 법 철학이 그런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인간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어떤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 한 그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간 자유주의 법학의 핵심 요지인데, 이 지구 법학은 바로 이제 인간 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들의 어떤 이익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한 이익이 그러한 인간 행동의 어떤 한계로 그렇게 좀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구 법학의 내용입니다. 네, 보통 흔히 법에도 심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제는 그 심장의 범주가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좀 재편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법원에서 의견서 접수 후에 선고 날짜를 연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의견서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반영이 좀 되겠습니까?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희망이고요. 그래도 일단은 이 의견서 접수 이후에 다시 이제 선고 기일이 다시 미뤄졌다라는 건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 이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할 논리도 있고 또 인용할 논리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결국은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진지하게 이제 고려할 거냐. 저는 여기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선고 날짜 연기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자, 해외에서도 지구 중심의 법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중남미나 뉴질랜드에서 이런 이제 비인간 존재의 어떤 권리를 이제 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여전히 이제 원주민 문화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그 원주민 문화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서구의 어떤 관점이 다르죠. 거기에서는 자연하고 인간 문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곧 나고 내가 곧 자연이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근데 이 유럽에서 스페인에서 또 석호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또 그런 법률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제정이 네. 됐습니다. 물론 이 법을 제정하는 근거가 중남미나 뉴질랜드하고는 다른 어떤 과학적인 견해, 그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원주민 문화가 없는 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권리를 비인간 존재의 권리를 존중하는 또 법에 반영하는 그런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법에도 확실한 좀 철학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법률가들도 기후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법적인 관점에서 기후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들어보고 싶네요. 아마 이게 기후인지 감수성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이제 나온 용어인데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이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판례에 이제 적었죠. 그러니까 성희롱 사건을 심리를 할 때 그 행위를 평가할 때 현재 어떤 성차별적인 또 성불평등적인 어떤 구조 맥락에서 좀 그 행위를 좀 평가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의 요지인데 네.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기후 위기 맥락에 이제 적용을 하면 바로 이제 좀 기후 위기의 어떤 심각성,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미래 세대 더 나아가서 비인간 존재의 어떤 권리나 이익까지 좀 민감하게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게 이제 기후인지 감수성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정말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또 새로운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태현 요셉 다미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교회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통해 생태적 회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춘천교구가 가정생명 환경부를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춘천교구의 생태여정,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교구는 올 하반기 사제 인사에서 사목국 안에 가정생명 환경부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가정생명환경위원회를 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담당에는 샘바 분당 주임이자 교구 가정생명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선유 신부를 겸임 발령했습니다.
김 신부는 통합 3억의 일환이라고 가정생명환경부 신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교님의 3억 교서에 따라 말씀 살기와 찬미 받으소 살기 여정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7년 여정을 담당하는 가정생명환경부가 신설되어서 3억적으로 서로 연계하고 통합적인 3억을 지향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춘천교구는 지난해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에 본격 나섰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는 하느님 백성 공동체가 하나 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과 피조물의 소리를 듣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7년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이며 말씀과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 삶의 본질이며 중심이 돼야 한다고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구를 비롯해 본당, 가정, 사회, 사제는 환경회복 실천 과제 수립, 생태 영성 교리서 제작 배포 등 분야별 계획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2년 차인 올해 교구와 본당 등 각 공동체는 실천 사항을 평가 보완한 뒤 생명과 환경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힘씁니다. 춘천교구의 가정생명환경부 신설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한 시즌 이벤트가 아니라 여정 자체, 말씀의 여정, 또 찬미받을 여정이 교구 3억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교구는 앞으로 부서 통합 연결을 통해 가정생명 3억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다른 부서와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가정생명 3억을 해나가는 것을 운영 계획으로 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찬미받을 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 부서만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 상목적으로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순교 기념일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다음 달 16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서울 한강변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을 언도받고 순교한 지 1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대교구 새남터 성지에서는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4일 오후 12시 30분부터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생애를 다룬 영화 탄생을 상영하고 박흥식 감독과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또 순교일인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미사 봉헌과 다양한 문화제가 이어집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어머니인 고 우르술라의 생애를 주제로 한 성극을 공연합니다. 이어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송 주교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후에는 순교자 현양 칸타타 음악회도 열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 받으소서 후속 문서가 나옵니다. 후속 문서는 오는 10월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 받으소서 후속 문서를 집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어제 일반 아련에서 후속 문서 집필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i celebra la giornata mondiale di preghiera per la cura del creato, inaugurando il tempo del creato che durerà fino al 4 ottobre, festa di San Francesco di Assisi. In quella data ho intenzione di pubblicare un'esortazione, una seconda Laudato Si. 교황은 또 현 기후위기 상황을 세계대전에 비유하며 전쟁을 끝내고 생명이 다시금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È necessario schierarsi al fianco delle vittime delle ingiustizie ambientali e climatica, sforzandosi di porre fine alla insensata guerra alla nostra casa comune. Esorto tutti voi a lavorare e pregare affinché essa abbondi nuovamente di vita. 찬미 받으소서 후속 문서가 나오는 것은 2015년 회칙 반포 이후 8년 만입니다. 교황청은 2015년 이후 달라진 상황에 맞춰 새롭게 문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문서는 여러 생태 현안, 그 가운데에서도 기후위기에 초점을 맞춰 작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상이변과 이에 따른 재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생태 환경 문제를 교회 관점에서 성찰하며 주목받은 문헌입니다. 교황은 회칙을 통해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으로 기술 만능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지적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화와 생태 교육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CF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